안녕하세요.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3년 20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하락률은 대구에 이어서 울산, 부산과 같은 동률을 이룹니다. 낙폭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산과 인천 서로 견주고 싶어 하지만 인천은 부산보다 더 늦게까지 상승을 하고 반등도 더 먼저 시작했나요? 전방위적인 부동산 지원. 근데 거래량은 왜 이래? 자, 금리 인하 딴 세상 이야기. 기존 대출자들은 쥐어짜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자들은 심지어 기준금리와 같은 3.5% 금리 주담대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집 사라는 말이겠죠. 아직 안 샀는 사람들 집 사라. 이런 이야기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의 주담대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은 4.12%, 네, 뭐 고만한 수준이고요. 4%를 조금 넘어간 4.4% 평균입니다. 낮은 사람은 3.5% 여기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이 노란색 선 한번 살펴보시면은 4.12% 언제였냐면은 2012년도 혹은 2013년도 10년 전이에요. 그 수준보다 지금이 더 높다는 거죠. 10년 내에 기존 대출자들은 가장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와 이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이 두 개의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냐면은 늘상 1.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0.5%입니다. 1.5%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지금은 0.5% 수준이에요. 그 말인즉슨 지금의 기준금리는 발표는 3.5%로 해놨는데 실제 체감하는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기준금리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2.5%예요. 사람들 금리만 내리면 부동산 투자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미 2.5%예요. 이미 2.5%. 아마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아마 금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매수 우위지수 부산은 전주 대비 조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12.5 달라지지 않죠. 12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좋아지는 울산은 20에서 30 수준까지 더 치솟기도 하고요. 인천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그 아닌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대구와 부산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부산이 이 40 이하로 떨어졌는지 이제 1년 정도 됩니다. 이제 1년 정도. 여기서 엄청난 반등을 기대한다? 쉽지는 않아 보이죠. 대구는 떨어졌는지 이제 1년 6개월. 부산은 떨어진 지 1년. 야, 인천은 더 빨리 반등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0년의 상승을 1년 만에 마무리 짓고 다시 급등을 한다? 급등론에 대한 이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0 이하는 빙하기, 60 이상은 간빙기. 이 간보로 가는 울산 간보로 갑니다. 근데 울산, 이 대우건설이었던가요? 네. 돈 물어주고 포기하고 이런 사태도 있잖아요. 엄청난 손실을 안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울산의 상황이 이렇게 좋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네, 부산 지역 전주 대비 낙폭이 줄어들었고요. 전세도 낙폭이 줄어들었어요. 세종시 먼저 반등했던 세종시가 다시 조금 내려왔어요. 요 눈치를 다 살필 거예요. 아마 다른 지역들도 세종시도 살펴보시고 인천도 살펴보시고 요 라인 경부선 라인 쪽을 따라가서 쭉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면 늘 광주와 울산은 약간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주간 신고가 비율 부산이 탑입니다. 15에서 20%. 하지만 제가 1일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짚어드리다시피 과거의 20%의 신고가일 때와 지금의 20%의 신고가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주간 거래량 대선 이후로 기대감을 안고 거래량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던 부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했을 때도 반응 없었어요. 살짝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아주 짧았죠.
특례 보금자리인 이유로 급격한 거래량 증가하다가 뭔가 좀 꾸물꾸물 주춤되고 있으니까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3% 후반의 신규 주담대까지 지원 사격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다시 꼬물꼬물 이번 달 거래량 조금 줄어드는 느낌 났을 거예요. 자,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최근 3주간 여기 평균을 내보시면 500건대의 거래량을 보였어요. 그 이전의 3주간의 평균을 내보면 한 570건대의 거래예요. 그 이전의 3주간의 거래 평균을 내보면 한 530건대. 그 이전에 530건대. 또 그 전에는 평균을 내보니까 한 480건대. 거래량이 점점점 480, 530, 530, 570까지 쏟았다가 다시 500으로 뚝 떨어졌어요. 거래량 증가하는 모양새가 주간으로 3주간 묶어보니까 대충 요런 모양새예요. 전방위적인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3% 후반의 신규 주담대, 이런 지원 사격을 받고 있고 언론의 전방위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아나죠. 정말 2022년 느낌 나지 않나요? 부산은 22년과 23년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 대구는 2021년과 2023년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 부산은 아마 요 느낌 비슷합니다. 요 느낌 비슷합니다. 아마 2021년처럼 이런 모습을 꿈꾸고 지금 선진입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화려했던 21년. 대구는 씨름해졌지만 21년까지 이 반등이 있었어요. 거래량에서 봤을 때. 엄청난 거래량. 거의 12,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네토막이 나서 3,000건 수준으로 주저앉았다가 4,000건 수준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치고 못 나가더라는 거죠. 틈만 나면 치고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절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비싸단 말이죠. 여전히 빙하기 부산의 거래는 대구보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여전히 빙하기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자, 전세 거래량이요. 2,799건 4월달 기준으로. 3월과 4월 비교해보면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은 보일 거고요. 인천이 굉장히 활발해 보이죠. 부산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구는 더 적어요. 거래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인천 얼마나 활발한지 보이시나요? 부산은 그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은 부산이 1위. 근래 들어서 조금 가파르게 증가하던 매물이 조금 주춤했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던 대구 매물이 주춤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인천 가파르게 증가하던 매물이 좀 주춤하지만 아마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인구 100만대인 도시들도 살펴보면 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전세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보이기는 해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보면 부산이 가파르게 대구를 역전할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역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전세 매물은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들었는 매물만큼 매도 물량으로 전이되어서 넘어가 있는 상태. 부산이 급격하게 늘었다가 많이 소화해냈습니다.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봤을 때 대구와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도로 전세 매물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다.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명확히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상태가 나아졌다 보이는 대전 이렇게 팍팍 줄어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세 물량이 없구나. 그러면 다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집값을 떠받치겠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들도 매물은 많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